재개발 지역의 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인근 대지의 3분의 1로 평가돼서 황당합니다. 대지와 동일하게 평가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감정가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보통 재개발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입주권 받는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은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돼 있어서 보통 상상할 수 있는 아파트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정한 정비구역 내에 단독주택도 포함될 수 있고 아파트도 포함될 수 있고, 다만 이게 법으로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구분해 놓은 것은 아니고 그 기반시설의 노후도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 재개발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재개발 구역에서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갖습니다. 다만 이제 입주권 기준과 관련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위탁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조합원 자격과 함께 입주권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담자님께서는 재개발 지역의 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감정가가 인근 대지의 3분의 1 정도로 평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여기에서는 조금 질문이 좀 간략해서 제가 좀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우선 이제 질문자께서 말한 감정가라는 게 통상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조합원을 전제로 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임을 전제로 할 때는 종전자산 평가라는 걸 진행하게 돼 있고, 종전자산 평가는 조합원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해당하는지를 감정평가 법인이 두 군데 이상 이제 평가해서 해당 평균을 내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감정가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대지의 3분의 1로 평가되었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현금 청산 대상자, 조합원 소유자였기는 하지만 재개발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대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감정가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해당 토지를 조합이 법률에 따라 수용할 때 얼마까지 평가되느냐라고 하는 수용 감정평가액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만 도로의 경우는 차량의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고, 또 대지의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대지의 경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의 경우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근 대지에 비해서 도로라는 지목이 평가돼서 3분의 1가량 그 감정가액이 낮게 평가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번 사례가요, 이제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해석 기준을 밝히기도 했고, 이제 변경이 여러 차례 있어 왔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만 소유한 자도 역시 동일한 입주권을 갖는 반면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만 소유한 자는 원칙적으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입주권을 갖지는 않거든요. 이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감정평가액에 따라 매도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 경우에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종전의 토지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사업의 시행 당시에는 지목이 도로이지만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보통 대지로 전환하기 때문에 주택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만큼 여기에서 매도 청구 소송에서의 시가는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걸 전제로 하는 이익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인근 대지의 시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2014년 판결이 있었고요. 또 반면 최근에는 재건축 사업 당시에도 지목이나 현황이 도로고, 사업 이후에도 계속 도로로 사용될 게 명백한 경우는 현황대로 평가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이라면 사업 이후에 토지 활용 방안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대지와 같게 평가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낮게 상당히 책정돼서 감정가가 좀 네. 황당하신 상황일 것 같아요. 이의 신청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의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감정가를 좀 높게 책정 받으시려면 이의 신청 시 꼭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합원인 경우와 수용 대상자인 경우가 다른데요. 조합원인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또 감정평가 당시에 미처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할 수가 있고 만약에 수용 대상자다라고 하면 감정가액을 토대로 토지가 수용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이의 신청 외에도 그럼 감정가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들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합원인 경우는 상대적인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판례가 어떤 태도냐면 자신의 감정가액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제 기각하는 경우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또 여기에서 그 이유는 이제 상대적인 지위에 따라서 분담금이나 분양 신청 순위가 정해진다라는 걸 이유로 하고요. 반대로 이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가 증액 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상담사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본인이 조합원으로서 이제 사업에 참여하실지 아니면 현금 정산을 선택하실지를 결정하시는 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 결론이 달라지고요. 여기서 이제 감정가액 외에도 이제 예상 분담금이나 사업비 등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사이트에서 해당 정비사업들, 재건축 사업 혹은 뭐 재개발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정확한 권리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응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개발 지역 내 주택이나 토지 소유로 인해 곤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조언 간단히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본인 권리 내용 정리하시고 거기에 따라 대응 방안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